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토요일 저녁 김병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제는 하다하다 계엄령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괴담 유포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상황이 좀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요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 카드를 꺼내들 것이고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를 끝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맞춰서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을 고의로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계엄령 선포로 연결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에서는 물론 지금 터무니없는 괴담 유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괴담 유포까지가 전부일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압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는 이제 피할 수 없게 됐고 이재명 본인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의 피할 수 없는 재판 리스크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은 뭐 문제없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고 또 판사 증언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비롯한 신종 재판 거래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꽤 다급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서히 현타, 그러니까 현실 자각 타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지고 있는데 탄핵이 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최상병 특급이니 뭐니 지금 계속 밀어붙여 왔지만 탄핵 명분을 만들어내는 데는 모두 지금 실패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를 놓고 꼭 1년 전이죠. 지난해 8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쳐왔습니다. 좌파들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우리 앞바다에서 방사능은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무려 1조 6천억 원이나 투입해서 국내 해역과 공해 등에서 정부가 시료를 채취해서 46,600건의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46,600건 중에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처리수를 빌미로 한 이재명과 야당의 탄핵 밑자락 깔기는 실패로 끝난 것이죠. 후쿠시마 처리수를 가지고 매주 탄핵을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외칠 명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공작으로 계엄령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엄령 공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작이야 원래 좌파들의 전공이죠. 그러니까 여러 공작의 구상들 중에 하나로 계엄령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인터넷상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가장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면 엄연한 불법이고 내란 행위일 수 있다. 그야말로 탄핵감이 될 수 있다. 이런 글들이 떠돌아오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좌파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국회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계엄령을 해제시킨 후 탄핵을 피하기 위한 과잉 대응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탄핵을 밀어붙인다는 그런 공작입니다. 소요 사태에는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들을 활용해서 국지전을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후쿠시마 처리수를 둘러싸고 벌였던 주말 탄핵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계엄령 음모 타파를 내세워서 탄핵 집회를 확대 재편하겠다. 뭐 그런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좌파들이 국지전을 고의로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 꼴통다운 생각이다 이렇게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사실 총선을 앞둔 작년 10월 11월 이때도 느닷없이 국지전 발발 위험성을 거론해 왔습니다. 당시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기는 했지만 아무런 국지전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조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지난해 연말 이후 총선을 앞두고 대여섯 차례 정도 계속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때도 오히려 이재명이 국지적인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재명은 이미 북한에 자신의 방북 대가 300만 불을 비롯해서 상방울의 사업비 명목 500만 불 이렇게 800만 불을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너무 멀리 나간 생각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파들이 윤 대통령이 고의로 국지전을 이끌어내고 계엄으로 연결할 것이다. 이런 주장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좌파들의 공작은 사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칭 목사라는 종북주의자 최재형이 꿈었던 청나라 건용제 옥새 탄핵 공작만 해도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천공으로부터 청나라 건융제의 옥새를 부적으로 전달받았고, 그 전달 현장에 자리를 함께 했던 박모 씨라는 사람이 양심선언을 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옥새 공작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당에게 놀아나는 대통령으로 각인시키고, 또 중국의 국보급인 건융제의 옥새의 향배를 둘러싼 한중 간의 외교 문제를 비화시켜서 탄핵 명분을 쌓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최재형은 실제로 박모 씨가 가지고 있던 건융제의 옥새,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건융제의 옥새를 가지고 영상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0일이 사실은 영상 공개 D-Day로 잡았었는데, 그 D-Day를 앞두고 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박 씨가 폭로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절대 말이 안 되는 스토리죠. 아무리 들어도 이야기 안 되는 스토리인데, 일단 폭로가 되면 좌파들의 굉장한 먹잇감이 됐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계엄령 공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좌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떠들기 시작하면서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또 책임자 처벌 이런 주장을 해나간다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까요? 정말로 국지전 공작이라도 또 벌이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계엄령 빌드업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간단하게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이죠. 박선원 의원이 방송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선원이 어떤 인물이냐면 대학 재학 중에 삼민투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박선원은 심지어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까지 계엄령 선포를 위한 사전 준비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과 함께 움직이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했다는 진짜 초등학생이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좌파 유튜브에 출연해서 버젓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계엄령 선포를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무시하고 싶지만 좌파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기야 백선원은 천안함 폭침설도 부정했다가 군 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주장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박선원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등 정권 핵심부에서 계엄령 선포 준비를 이미 끝마쳤고, 계엄령 선포 이후 언론 장악을 비롯한 세부 계획까지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좌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돌발적인 국지전을 유발시키고 국내 혼란을 틈타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런 시나리오를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국지전을 유발시키는 공작은 좌파들이 더 잘하는 좌파들의 전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박선원의 생각에 살을 붙인 것이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입니다.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됐죠.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계엄령 운운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개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강경 발언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난 이후 첫 소리가 바로 계엄령 선포 주장이었습니다. 김병주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방장관의 갑작스런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이 바로 계엄령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곁들였습니다. 여기에다 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원픽으로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오른 김민석의 발언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또 다른 무게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석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계엄령 빌드업, 그러니까 김병주 최고위원에 이어서 김민석까지 계엄령 빌드업에 가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령 준비설에 김민석은 계엄령 준비설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지난 총선 당시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대해 경고했고
최근 정보사 기밀 유출에 대해서도 정보를 입수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정보사 기밀 유출을 계엄으로 비약시킨 것인데, 국정원의 정치 공작, 글쎄 그 자체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을 계엄으로 비약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죠. 그러면서 김민석은 또 의심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 라고 이제 진행자가 거듭 질문을 하니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더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자백한 것이죠. 아무리 들어봐도 그냥 단순한 망언이나 망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자가 격리 중인 이재명이 컴백하는 대로 혹시 이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이재명까지 계엄령 논란에 가세할 경우 민주당의 속내는 더욱 명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08년이었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 광우병을 시작으로 천안함 좌초설, 그리고 사드 괴담, 또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나르면서 나라를 어지럽혀왔죠. 이번에는 계엄령이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슈로 지금 탄핵몰이에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이 훨씬 다급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진 것입니다.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가 코앞으로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어제 백현동 로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가능성은 사실상 200%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죄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형량도 항소심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선고가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은 어제 국회 답변을 통해서 6.33 선거재판 기한을 엄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의미하는 6.33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2심과 3심은 그렇게 걸리지 않도록 규칙을 지키도록,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더욱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는 좌파들이 계엄령 빌드업을 단순한 괴담 유포에 그치지 않고 계엄령을 유도하는 행동으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형태의 내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